어머나 세상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죠.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참 흔하면서도 또 흔치 않은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랍니다. 자, 각자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커피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혹시 모르죠?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지도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갔을 법한 인물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인간사의 희로애락이 담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적은 아니지만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날 여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윤서. 그녀는 이름처럼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2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윤서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죠. 서울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자기 명의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였죠. 졸업과 동시에 세계적인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여 최연소 임원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게다가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쁜지 네로라 하는 연예인 뺨치는 빼어난 미모에 서구적인 이목구비,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몸매는 또 어찌나 늘씬하던지요. 그야말로 모든 여성의 선망이자 모든 남성의 이상형으로 손꼽히는 존재였어요. 그녀의 등장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윤서는 이래서도 전혀 빈틈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하루는 늘 완벽한 계획하에 움직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심을 가로지르는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아침 식사는 철저하게 영양 균형을 맞춘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며 자기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죠. 회사에 출근해서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피곤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직원들을 독려했죠. 그녀의 손에서 나온 기획안과 보고서는 항상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완벽했고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는 언제나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회사에서는 그녀를 두고 걸어다니는 신화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녀의 능력과 카리스마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력, 명예, 학벌, 뛰어난 외모, 그리고 압도적인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진 윤서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남자 보는 눈이었답니다. 어쩜 그렇게 번번이 사랑에 실패하고 힘든 연애만 반복하는지 주위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윤서는 늘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여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랑 앞에서만은 한없이 약해지고 우유부단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자는 뭐 말도 마세요.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재벌 그룹의 3세였어요. 번지르르한 외모에 능글맞고 재치 있는 말솜씨로 처음엔 윤서의 마음을 흔들었죠. 윤서도 처음엔 그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많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는 돈만 많았지 정작 자기 힘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이 그저 부모의 재력에 기대어 허세만 가득한 한량에 불과했어요. 윤서의 막대한 재산을 마치 자기 돈인 양 펑펑 쓰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다른 여자들과 바람까지 피우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지 뭐예요. 윤서는 한 번도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는 오직 윤서의 재력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죠. 결국 윤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고 그와의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처는 윤서의 마음에 깊은 흉터로 남았죠. 두 번째 남자는 또 어땠게요?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능력 있는 변호사였어요. 그는 명문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활약하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죠. 처음에는 윤서에게도 매우 젠틀하고 예의 바르게 잘 대해줬어요. 그의 이성적이고 차분한 모습에 윤서는 또다시 기대를 걸었죠. 하지만 이 남자는 지나치게 완벽주의자였어요.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윤서에게도 늘 완벽함을 요구했죠. 옷차림부터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는 사소한 습관까지도 자기 입맛에 맞추려 들었어요. 윤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실수를 하면 바로 지적하고 잔소리를 퍼부었죠. 매 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그의 강요에 윤서는
그의 옆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대요.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심리적인 부담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또다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녀는 연애가 마치 고된 시험처럼 느껴졌다고 회상했죠. 세 번째 남자는 이 남자는 또 다른 의미로 윤서를 힘들게 했어요. 그는 유명 갤러리의 큐레이터였는데 예술가.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수성이 윤서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윤서는 그의 예술적인 안목과 깊은 내면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는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았어요. 윤서의 비범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늘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어요. 윤서가 조금만 자신보다 잘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냐며 심한 열등감을 드러내고 화를 냈죠. 윤서의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였어요. 윤서는 그를 위해 자신의 성공을 숨기려 노력하기도 하고 일부러 초라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와의 관계는 그녀를 더욱 외롭고 지치게 만들 뿐이었어요. 그의 불안정한 감정은 윤서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과 같았죠. 윤서는 이렇게 세 번의 연이은 사랑의 실패를 겪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황폐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을까? 내가 너무 완벽해서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어쩌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온갖 자책과 후회 속에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주변 친구들은 그녀에게 내가 눈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거나 조금은 내 모습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지만 윤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 자신의 조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윤서를 사랑해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무심히 흘러 윤서는 어느덧 30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능력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모든 것이 지겨워지고 답답한 마음에 윤서는 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걷고 싶어서 무작정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마치 도망치듯 아니면 무언가를 찾아 떠나듯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펼쳐진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 자리한 아늑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윤서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게스트하우스의 젊은 매니저 강준이었죠. 강준은 윤서가 만나왔던 그 어떤 남자들과도 너무나도 달랐어요. 돈도 학벌도 사회적인 명예도 심지어 내세울 만한 번지르르한 외모도 없었죠. 그저 해맑은 미소를 지닌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가득했고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그에게서는 맑고 순수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강준은 매일 아침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제주도 특유의 재료를 활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조용한 바닷가를 따라 산책하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마을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들어드리며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죠.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서는 그런 강준의 꿈이 먹고 순수한 모습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편안함을 느꼈어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늘 어딘가 공허하고 불안했던 그녀의 마음이 강준의 맑고 순수한 모습 앞에서 거짓말처럼 채워지는 것 같았죠. 그의 존재는 윤서에게 잔잔한 위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홀로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밤하늘 가득 수놓인 별들을 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생각과 과거의 상처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때 강준이 조용히 윤서에게 다가와 따뜻한 제주 감귤차 한 잔을 건네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윤서 옆에 앉아 그녀와 함께 말없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죠. 그 침묵 속에서 윤서는 묘한 위안과 함께 깊은 안정감을 느꼈어요.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돼요. 세상이 뭐 그렇게 늘 완벽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내려놓고 쉬어가도 괜찮아요. 강준의 나지막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에 윤서는 그만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듯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짓눌려 살아왔던 삶, 남자들에게 받았던 깊은 상처,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까지 모든 감정들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죠. 강주는 아무 말 없이 윤서의 어깨를 묵묵히 토닥여 주었어요. 그의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에 윤서는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보살핌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의 품은 그녀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윤서는 강준과 함께 평범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걷고 푸른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싱싱한 해산물로 직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소소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꼈죠. 강주는 윤서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화려한 배경이나 사회적인 성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윤서를 사랑해주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뿐이었어요. 오직 윤서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었죠. 윤서는 강준의 이런 순수한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서울의 번잡한 일상으로 돌아온 윤서는 강준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화려하고 번잡한 서울에서 그녀의 마음은 다시 공허하고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죠. 결국 윤서는 큰 결심을 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준에게 돌아가기로요. 친구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극구 말렸죠. 내가 미쳤어? 그동안 밤낮 없이 노력해서 이뤄놓은 게 얼만데 고작 시골의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에게 가겠다고?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결정이야. 하지만 윤서는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윤서는 다니던 회사를 과감히 그만두고 강남에 가지고 있던 빌딩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미련 없이 제주도로 내려가 강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강준과 함께 푸른 바닷가를 산책하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죠. 서울에서의 화려하고 정신없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하고 잔잔한 생활이었지만 윤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속 깊이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강준은 윤서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그녀의 옆에서 언제나 묵묵히 그녀를 지지해주고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죠. 윤서는 강준의 한결같은 사랑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완벽함에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강준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죠. 시간이 흘러 윤서와 강준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제주 바닷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윤서에게 그렇게 잘나던 여자가 어쩌다 시골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와 결혼해서 저렇게 됐냐며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윤서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 타인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진실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으니까요. 그녀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답니다. 사실 강준은 어릴 적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여의고 어렵게 자랐지만 누구보다 비범하고 똑똑하며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윤서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IT 업계에서 천재적인 개발자로 명성을 떨치며 크게 성공해서 몇백억 대의 막대한 자산을 가진 재력가였죠. 다만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특별한 유언 때문에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제주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은 그에게 세상에는 너의 돈이나 배경을 보고 다가오는 이들이 많으니
진정한 사랑은 돈이나 배경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의 진실한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거라는 깊은 의미가 담긴 유언을 남겼던 거죠. 강주는 윤서가 자신의 화려한 재산이나 배경을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녀의 사랑이 진정으로 꾸밈없고 진실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강주는 윤서와 결혼한 후에도 한동안 자신의 엄청난 재산과 진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이어갔답니다. 윤서는 이 사실을 결혼하고 한참 뒤에나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강준에게로 굳게 향해 있었고 그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깊었기에 그의 숨겨진 배경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그런 강준의 깊은 뜻과 순수한 마음에 더욱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강준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어떠세요? 이 이야기 참 기가 막히고 반전 넘치지 않나요? 결국 윤서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게다가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이만하면 정말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네요. 역시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조건보다는 사람의 진실된 마음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